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성장하는 데도 무던하고 병충해에도 예민하지 않는 다육이, 그리고 가격대도 아주 착한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아마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다육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품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우린제입니다.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참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 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워낙 오랫동안 성장을 하고 오랫동안 병충해 없이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 물을 좋아하고, 그렇다고 물을 또 안 주면 또 힘들어하는 다육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라우린제를 예쁘게 키우려면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우면 잎이 이렇게 짧아지지 않고 좀 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라우린제나 멀로와 같은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마사 성분을 좀 높여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사이즈,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런 오렌지빛 색감으로 참 예쁘게 단풍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에 성장을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단풍이 곱게 드는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분갈이 시기는 대략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 이 커다란 성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예쁜 단풍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참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였고 가격대가 아주 높았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가격대가 아주 많이 착해져서 군생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햇살을 많이 보여주어야지만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붉은빛, 핑크빛 색감으로 라인을 그려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연군생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적심을 통해서 태어난 이런 발라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잎이 커다란 웃자랐을 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적심 부위가 너무 높게 이렇게 잘라준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구입한 거고요. 이 바닐라비스는 꼭 적심 상태가 아랫부분에 위치했을 때 그런 아랫부분에 위치한 그런 바닐라비스로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강하긴 하지만 깍지벌레가 가끔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물만 너무 마르지 않게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깍지벌레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닐라비스를 꼭 구입을 할 때는 이 가장자리로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붉은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발라비스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표면이 이렇게 안쪽에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처럼 깨끗한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의 발라비스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발라비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빛깔이 있는 발라비스 같은 경우는 그 잎 같은 경우는 거의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느 정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긴 하지만 성장을 할 때 참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꼭 이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이 깨끗한 품종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줄기는 적심으로 태어난 그런 군생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아랫부분에서 잘라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발라비스를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아이시 로즈입니다. 아이시 로즈 같은 경우는 아이스 그린과 약간 비슷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품종이 추천하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시 그린이라는 품종인데, 이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높은 축에 들어가고, 아이시 그린, 그 다음에 IC 로즈 같은 경우는 IC 그린보다는 가격대가 낮은 그런 어 가격대가 낮습니다.
그러나 IC 로즈 같은 경우는 IC 그린은 이렇게 백분이 이 표면에 올라오면서 붉은빛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데, 이 IC 로즈 같은 경우는 백분이 덜합니다. 덜한 대신 이렇게 연두빛 색감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핑크빛,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고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병충해 또한 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IC 로즈와 사춘인 IC 그린, 가격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다육이긴 하지만, IC 로즈와 키우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품종은 아메치스입니다. 매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워낙 잘 자라는 품종이고 오랫동안 아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미인 품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길게 형성이 돼서 꼭 분재, 고목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 대형으로도 자라기도 하고 소품으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자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은 아니지만, 요즘은 적심을 통해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아메치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수영을 만들어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구입을 해서 이렇게 모든 근생으로 키워도 참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계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다육이기 때문에 집에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많이 들어야지만 이렇게 잎끝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예뻐지고, 이렇게 핑크빛 색감이 진하게 물들어간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늘진 곳에서 키울 수는 있지만 웃자람이 좀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웃자람이 좀 있고 모양이, 잎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잎이 길쭉하게 자란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메치스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근생으로 대품 화분에 심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무름병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다육이는 수연입니다. 수연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겠죠. 수연 같은 경우는 여름 빼고는 봄, 여름, 봄, 가을, 겨울은 참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연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엽처럼, 분재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다육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연은 그 자체가 장미꽃 같이 꽃송이처럼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고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이 수연은 깍지벌레가 좀 자주 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깍지벌레가 심하게 와서 죽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이 수연은 햇살을 많이 보여주어야지만 이렇게 얼굴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작아지면서 어,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그늘진 곳에서는 약간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고 잎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염만큼은 또 햇살이 좋은 곳에서 키워야지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다육이가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수염만큼은 또 햇살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성장기에 있을 때는 물을 또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연은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해줘 버리면 이 줄기가 고사하거나 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노쇠화되어서 하엽이 많이 지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염만큼은 1년을 넘지 않는, 꼭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연은 이 거름 성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상토 비율을 한 40% 정도만 넣고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하엽 없이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수연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입니다. 2년이 지나서 잎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줄기를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손을 본 다음에 새 뿌리를 내려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이 온슬로우 같은 경우는 국민 품종으로서 정말 무던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키우기가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잘 키우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온슬로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슬로우는 가격대도 아주 낮고 자구도 의외로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슬로우 가격은 대략 뭐 2~3천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핑크빛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멋스러운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품부터 소품까지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